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파묘가 시작되면은, 아니 왜 이제 나이 들고 힘도 없으면서 왜 자꾸 본인이 주인공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났어. 윤석열 대통령이 발굴을 했어. 그럼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났으면은 본인들은 조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공당은 자기네들 당원이나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수 정당이라는 것들이 야, 아니면 아닌 줄 알아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 국민을.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파묘가 시작되면은 분명히 제가 경고드리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숙청시킬 겁니다. 누구는 봐주자, 이딴 십선비하는 새끼들, 그 새끼들도 숙청의 대상입니다. 그때는 아마 폭력이 정당화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겁니다. 야, 그래도 누구는 봐주자, 야, 그래도 쟤들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정치를 할 거 아니냐, 이딴 개소리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딴 개돼지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 관계자 새끼들, 그리고 보좌관, 야, 보좌관이 뭘 안다고 이딴 십선비 소리 하는 것들 전부 다 대가리 깨버려요. 국회 공무원 새끼들 전부 다 따야 됩니다. 정치와 연루되어 있는 새끼들,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따야 됩니다. 그때 가서 십선비 같은 소리 하면은 그 십선비 하는 새끼들까지 전부 다 따야 됩니다. 그 새끼들이 범인이에요. 야,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냐 하고 협상하러 들어오는 새끼들이 범인이라고. 저는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스스로 우리는 나라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이게 전부 십선비들 때문에 그래요. 자, 형님들, 스스로 나라를 지킨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십선비들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쟤들이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우리 공격 안 해. 에이, 아니야.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야. 진짜 하네. 야, 도망가. 그래서 외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아냈어.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밀고 올라간다니까. 야, 전쟁 막았잖아. 우리 이런 거 찾았잖아. 그럼 됐지. 뭔 또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국민들 희생시키면서 왜 굳이 저들을 공격하려고 해? 이런 십선비 같은 마인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요꼬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깽이 새끼들보다 이 십선비 새끼들이 더 싫습니다. 특히 야야야 됐다, 막 그만해라 싸움하고 있는데 상대를 말려야지. 우리 편을 잡고 말립니다. 우리 편을 잡고 말리면 어떻게 되죠?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존나 두드러 맞겠죠. 그게 아군입니까? 입으로만 말리는 거지 상대를 야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존나 패 이거잖아. 이게 어떻게 아군입니까? 그게 아군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는 손에 몸을 못 대는 거야, 쫄려서. 근데 같은 편은 만만하지. 같은 편인데 나를 때리겠냐는 거. 형님도 우리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 이 유튜브에 보면 라이브 방송 촬영하다가 좌파들하고 시비 붙고 이런 거 많잖아. 그러면 좌파를 말려야지. 왜 우파를 말려? 왜 같은 편을 말리냐고.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형님들 제 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말리지 마세요. 우리 편이 떡사발이 되면은 고소하면 되고, 그죠? 우리 편이 이기면은 도망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까 싸우던 것 같은데 아까 싸우는 사람은 절로 가던데요. 그건 끝이야. 요즘 카메라가 많아서 튀기도 힘들다고? 그럼 왜 그렇게 미제 사건이 많냐? 단순절도. 대한민국의 단순절도 미제 사건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왜 걔들은 안 잡힐까? 걔들은 군중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니는데. 그 논리라면은 군중 속에 섞이지 않고 찾기도 쉬운데 혼자 다니니까 얼마나 잡기가 쉬워. 아니 카메라에 다 있어도 안 잡혀요.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동선이 확실히 드러난 경우에는 잡히지. 그런데 동선이 끊기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미제 사건이 많은 거야. 그리고 특히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 보고 뭐랬습니까, 예전에? 자, 형님들, 우리가 집회나 시위 가서 경찰이 벽을 치잖아? 이 벽을 깨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형님들은 밀지, 그지? 이게 본능이야. 그런데 한 사람씩 한 명씩 형님들이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끌어당겨서 넣어버리면 돼요. 그 사람을 때리라는 게 아니야. 한 명씩 땡겨 넣으면은 미는 걸 버티는 힘보다 땡겨서 끌어오는 힘이 훨씬 적게 들고 상대도 훨씬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가르쳐줬잖아. 옛날에 형님들 백골단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미는 연습만 합니까? 아니죠. 군중의 진압반 안으로 땡겨 넣습니다. 그게 제일 깨기 쉽거든. 커니 만들이. 그래서 좌파들이 집회할 때 서로 팔을 꼬우는 거야. 안 딸려 들어가요. 그렇지만 미는 거보다는, 미는 걸 버티는 힘보다는 끌려가는 거를 버티는 힘이 훨씬 적게 든다. 자, 안규백 국방부. 야, 이제 뭐 안규백 장관이라고도 안 쓰네. 형님들, 야, 한번 봐봐. 안규백 장관이라고도 안 써. 안규백 국방부래. 육군대학에서 중국군 교육. 2013년 시작된 한중 군사 교류의 일환. 이거 형님,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또 우파들 난리 났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TF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TF 선동 있었죠. 이거 진짜 병신 소리 듣는 거야. 이거 형님들,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 형님들 역공당하는 거예요, 역공. 자, 2013년에 시작됐죠. 2014년이면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해예요.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거 실드 가능합니까? 이거 실드 가능해요? 이거 걱정하시는 형님들, 이거 실드 가능하냐고? 내가 무지성으로 그래서 무조건 공격하거나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에 엮이지 마요. 이게 이슈화가 되고 이게 논란이 되면은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결국은 와, 보수라는 것들이 더 친중이었네.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거야, 선거에. 문제는 중국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도상국과 비슷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에 군인들이 와서 장교 교육을 받고 가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가서 교육과 일종의 서로 교환 학생인 거야. 많았어. 형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지. 내가 옛날에 법원도 이야기해줬잖아. 법원에 왜 중국인이 있나요? 문재인 때 해줬잖아. 문재인 때 그 난리를 쳤던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면. 문재인 때 외국인들이 법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냐니까 형님들이 뭐라 그랬어? 나보고 뿌락지라며. 내가 문재인 때 이야기하고 나보고 뿌락지라 그랬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지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있잖아. 까고 들지 마라 말이. 그러면은 형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지. 무조건 욕해버리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됐던 거잖아. 이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 이제 그때 되면은. 근데 그 시절에 한번 생각해봐요 형님들. 자, 문재인 때 외국인을 법원에 TF팀에 그 다음에 법률 연구 분석에 외국인을 일할 수 있게 해준 게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 법안은 통과 안 돼. 그때 당시에 실권은 누가 지고 있었습니까? 김무성. 이제 이해가 갑니까? 대표적인 보수의 친중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의 오른팔. 아니지, 김대중의 왼팔, 아니 김대중의 오른쪽 발가락 김무성이었잖아. 전남방직 아들내미.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이 때문에 중국 전성절에 참석한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과거 이야기 계속하면은 상황이 이렇는데도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 애들이 잘못하면은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추구나 사나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러니까 나라가 올바른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 그걸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게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그걸 안 하니까 정치인들이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자기네들 이익 따라가는 거야.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찍어주고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찍어주고. 저는 어떤 이런 부재에 대해서, 정보의 부재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왜 안타깝게 생각하냐? 형님들은 너무 자극적인 정보만 쫓아내.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 그러니까 이걸 해줄 유튜브가 없는 거야. 형님들은 자, 지금도 큰일 났다, 좆됐다, 큰 거 온다, 망했다, 뭐 이재명 끝났다, 지금도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 클릭하고 보는데 뭔 정보를 가르쳐줘? 그때는 더 심했겠지. 이게 뭐 형님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형님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눈속임에 그런 국민을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 뭐 물론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형님들 이게 데이터로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무지함에 치를 떨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변하는 단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텀이.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이게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봐보세요. 우파들도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지금 나이 많은 형님들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했어요? 형님들의 그런 정치를 하는 방식이 얘네들이 볼 때는 아니 저게 무슨 정치야? 아니 저게 무슨 지지야? 저거는 노예지.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질감, 의견 차이, 이게 대립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은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을 끌어안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어주고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니 자기는 족도 모르면서 자기네들보다 똑똑한 애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 그게 문제인 거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으니까 니들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다. 이런 거 안 해야 돼 형님들. 그 정말 짜치는 행동이야. 그러면 애들이 떠난다니까. 그게 꼰대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걸 그냥 나이가 들면은 말을 줄이고. 제가 항상 형님들께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왜 이제 나이 들고 힘도 없으면서 왜 자꾸 본인이 주인공을 하려고 그래? 형님들이 주인공이던 시절은 끝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형님들이 주인공이던 시절이었어. 근데 형님들이 너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났어. 윤석열 대통령이 발굴을 했어. 그럼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났으면 본인들은 조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나대냐고. 그게 안타깝단 말이야. 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망각하냐고. 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다 받으려고 하냐고. 그냥 형님들 나이 들면은요 조용히 1,000원이든 500원이든 2,000원이든 조용히 후원만 해주는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슈퍼챗에 젊은 친구들 정말 방송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가서 조용히 슈퍼챗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응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얘네들에게 도움이 되지. 나 때는 말이야.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그러지 마. 저는 형님들 봐봐요. 우리 채널에 보면은 지금 그 집회나 시위, 젊은 청년들이 하는 집회나 시위 나가는 형님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제가 집회 좀 나가주세요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카페 내에서 자발적으로 다들 모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되게 많아요. 거짓말 좀 보태면은 그 집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끌어간다 할 정도로 집회 시작 전에 굿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방한용품, 겨울에는 방한용품 나눠주고 이러면서 거의 그 집회의 초장 분위기를 우리 카페에서 리드하고 있단 말이야. 잘하잖아.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해? 나는 그냥 지갑만 열면 돼요. 더운데 커피라도 사 먹으라고 지갑 열어주고 많은 형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나뿐만이 아니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형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 집회를 나가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커피도 사 먹고 겨울에는 뜨뜻한 국밥도 한 그릇 하고 누군가에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어. 하지만은 이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집회 끝나고 뜨뜻한 국밥에 소주 한 잔 마실 때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도 또 나와야겠다는 명분이 돼. 이게 영업이라는 거야. 영업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게 영업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와 합류할 수 있게, 아 내가 온 게 잘한 거구나. 야 저기는 가니까 배지도 주고 뭐 이것도 저것도 주더라. 야 저기 가니까 핫팩도 주더라. 야 저기 가니까 같이 그냥 경부선 멸공연대 깃발 아래서 같이 막 소리치고 이러고 나중에 따라가니까 커피도 사주더라. 자연스러운 유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캐파가 커지는 거야 형님들. 당장 뭔가를 이슈에 도파민에 쩔어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꾸준히 체력을 비축하면서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절대 꾸준히 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누구에게 강요하고 누군가에게 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니까? 부담만 느껴요. 왜? 갈 형편이 안 돼. 내 상황이 저기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 같은데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제가 형님들에게 강요한 적 있습니까? 저는 항상 형님들에게 얘기하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게 애국이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걸 하시면 돼요 형님들. 우리는 그렇게 다져나갈 한 겹 한 겹 쌓아나갈. 사실 형님들 이거 있잖아.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혹시라도 역공받을 이 이슈는 빨리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원이 한 이야기예요. 이 이슈는 빨리 묻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거 역공받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는 프레임 작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싶은 거는 빨리 접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죠? 불리한 거는 빨리 접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또 공격하고 공수 전환이 빨라야지. 죽은 자식 불알만 치고 있으면 죽은 자식이 살아나나? 아니잖아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 국제 정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후원해 주시고 오늘도 보석 주시고 오늘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형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멸공.